가을 저녁 언덕 묘지에 국화향이 차갑게 번집니다. 여든에 가까운 노인이 낡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어 무덤 앞을 정성스럽게 치웁니다. 민결아, 아버지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그때 국화 다발을 든 13살 소년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섭니다. 할아버지,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 노인의 손이 순간 멈춥니다. 소년의 낯익은 눈매가 달빛에 스칩니다. 한 장의 오래된 사진과 먼지 낀 수첩, 그리고 한 줄의 검사 결과가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가족의 문을 두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막 시작될 뿐입니다. 아이가 말한 돌아가신 아빠, 그리고 생존해 있는 실제 친아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차가운 바람이 언덕을 휘감고 지나갑니다. 소년의 낡은 운동화가 잔자가를 밟으며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불빛들이 묘지 너머로 희미하게 번집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무덤의 비석을 손수건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한민결이라는 이름이 달빛 아래 또렷해집니다. 그의 굽은 어깨 위로 오랜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소년이 품에 안고 온 국화 다발을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작은 손으로 꽃잎 하나하나를 고르며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모습이 꼭 어른 같습니다. 할아버지, 소년의 맑은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릅니다. 여긴 우리 아빠가 잠들어 계신 곳이에요. 노인의 손이 비석 위에서 멈춥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여기는 내 둘째 아들 민결이가 쉬는 곳이다. 목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소년의 커다란 눈이 당황스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분명히 여기가 제 아빠 자리라고 하셨는데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소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비추는 그 얼굴에서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예리한 눈매, 살짝 들린 입꼬리 말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젊은 날의 민결과 닮아 있습니다. 아니, 민결만이 아닙니다. 더 오래된 기억, 더 아픈 기억 속에 또 다른 얼굴과도 겹쳐집니다. 너, 노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아빠 이름이 뭐냐? 소년이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쉽니다.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들어갑니다. 한도윤이에요. 그 순간 노인의 온몸을 차가운 전율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한도윤, 28살에 집을 뛰쳐나가 그 후로 소식이 완전히 끊어진 큰아들의 이름입니다. 소녀는 작은 손으로 묘비에 붙은 마른 이끼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가 늘 말해주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삼촌이 아빠 대신 저희를 지켜주셨다고요. 아빠가 못다한 사랑까지 함께 주셨다고요. 노인의 무릎에서 힘이 빠집니다.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체면을 앞세우며 했던 심한 말들, 문을 박차고 나가던 큰아들의 뒷모습, 그리고 쾅 하며 닫혀버린 현관문 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칩니다. 아버지는 틀렸어요. 형님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때 민결이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형을 감싸며 아버지에게 당당히 맞섰던 25살 둘째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서려 할 때 소년이 조심스럽게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조그만 사진 한 장입니다. 달빛이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날카로운 콧날을 환하게 비춥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은 분명 한도윤이었습니다. 노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소년이 사진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저희 아빠를 아시나요?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소년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 눈매, 그 말투,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집안은 적막합니다.
오래된 액자들이 거실 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액자 속엔 젊은 시절의 두 아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28살의 도윤과 25살의 민결.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노인은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민결이 마지막으로 남긴 수첩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둘째 아들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형님 병원비 2만 5천 원 송금 완료. 준호 어린이집 비용 15만 원. 지안 누나 생활비 30만 원. 빼곡히 적힌 가계부를 보며 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민결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서 노인의 손이 멈춥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준호가 오늘도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지안 누나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부른다. 아이가 진짜 아빠를 그리워하는 게 보여서 마음이 아프다. 형님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노인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그제야 오늘 묘지에서 만난 소년이 왜 민결을 아빠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갑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2층입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가빠집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며 마른 체구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피로가 깊이 밴 듯합니다. 어제 묘지에서 뵌 노인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여인이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님이시군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작은 식탁이 전부인 공간이지만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벽에는 준호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붙어 있습니다. 지안이라고 합니다. 도윤 씨의 아내였습니다. 여인이 차를 우려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였습니다라는 과거형 표현이 노인의 가슴을 찌릅니다. 준호는 학교에 갔습니다. 오후에 돌아올 텐데 그 아이가 왜 민결을 아빠라고 부르더냐. 노인의 질문에 지안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처음엔 저도 말렸어요. 하지만 아이가 워낙 지안이 말을 잇습니다. 도윤이 해외로 떠난 뒤 준호는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3살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는 너무 큰 빈자리였습니다. 민결 씨가 자주 와서 도와주셨어요. 준호를 업고 놀아주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민결은 조카에게 진짜 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학교 운동회에도 학부모 상담에도 항상 민결이 함께했습니다.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그냥 놔두게 되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결 씨는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이를 정말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저 왔어요. 준호가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거실로 들어온 소녀는 노인을 보고 눈을 크게 뜹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네요. 준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합니다. 지안이 아들을 불러 앉힙니다. 준호야, 이분이 할아버지야. 너의 진짜 할아버지시네요. 준호의 눈이 반짝입니다. 노인은 소년의 순수한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바로 그때 지안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본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안의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듭니다. 국제전화 표시가 화면을 푸르게 물들입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준호가 엄마의 표정 변화를 감지하고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짧은 정적 뒤 스피커 너머로 낯익으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지안아. 그 순간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1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목소리입니다. 도윤 씨. 노인은 가만히 의자에 등을 기댑니다. 큰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10여 년 만입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쉬고 거칠어졌지만 분명 도윤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기 너머 도윤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았어.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게 반복되었고
이제야 제대로 된 정신으로 연락할 수 있게 되었어. 지안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민결 씨가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민결이가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민결이가 많이 도와줬지? 지안이 준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민결 씨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길고 긴 침묵이 흐릅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숨을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과로였어요. 당신 병원비랑 저희 생활비를 혼자 다 감당하시려고 무리하셨던 것 같아요. 노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준호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엄마, 누구랑 통화해요? 지안이 아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준호야, 너의 진짜 아빠야. 준호의 눈이 커집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만 들었던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아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도윤이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준호야, 아빠야.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 언제 와요? 순수한 질문에 도윤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곧 갈게. 아빠가 꼭 갈게. 통화가 끝난 후 거실엔 묵직한 정적이 흐릅니다. 지아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입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럼 도윤이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얘기구나. 네, 아버님. 하지만 몸이 많이 안 좋대요.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라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럼 진짜 아빠는 삼촌이 아니었어요? 제가 계속 잘못 불렀던 거예요? 지안이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아니야, 준호야. 삼촌은 너한테 정말 좋은 아빠였어. 그건 변하지 않아. 노인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큰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이 교차합니다. 병원에 가자. 노인이 갑자기 말합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자. 그 아이가 정말 내 손자인지. 지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명확히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준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그럼 삼촌 무덤에 왜 혼자 오셨어요? 진짜 아빠도 모르셨던 거예요? 이틀 뒤 세 사람은 대학병원 진료실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지아는 손을 꼭 쥐고 있고 준호는 의사 선생님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일치도가 99.7%예요. 순간 노인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정말로 자신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옆에서 지안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럼 진짜 제 할아버지세요? 준호가 신기한 듯 노인을 바라봅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넌 내 소중한 손자다. 병원을 나오는 길 준호가 노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의 온기가 노인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왜 몰랐어요? 순수한 질문에 노인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보였단다. 너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도윤 씨가 집을 나가실 때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서 내 잘못이다. 노인이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권위적이었구나. 도윤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는데 그날 저녁 노인은 지안과 준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오랜만에 불이 켜진 큰 집이 따뜻해 보입니다. 저녁을 먹으며 지안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도윤이 해외로 떠난 이후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일,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들. 민결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병원비도 저희 생활비도 모두. 지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지막까지 형님 걱정만 하셨어요. 형님이 깨어나시면 꼭 아버님께 데리고 가겠다고. 노인이 눈물을 훔칩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민결이가 그랬구나.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뛰어갑니다. 잠깐 뒤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상자 안에는 민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학교 운동회에서 모든 사진 속에서 민결은 준호를 친아들처럼 아끼는 모습입니다. 삼촌이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제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옆에 있어 주셨어요. 준호의 말에 노인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너무 늦었지만 할아버지가 이제라도 너희 곁에 있어주고 싶다. 그때 지안의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갑니다. 아버지께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안이 메시지를 읽어주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다 같이 만나자. 가족이니까. 일주일 후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노인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지아는 연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준호는 새 셔츠를 입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되네요.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10년 만의 재회입니다. 노인도 비슷했습니다. 큰아들과 헤어진 지 벌써 13년이 넘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준호가 불안해합니다. 3살에 헤어진 아버지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기는 어려운 나이입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심장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때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야위고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분명히 도윤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서 인상이 달라 보이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도윤아,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10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과 흰머리를 보며 도윤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아버지, 도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리지만 억지로 일어납니다. 노인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큰아들을 부축합니다. 괜찮다. 천천히 해라.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노인이 아들의 어깨를 감쌉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다. 부자가 서로를 붙잡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지안도 눈물을 흘립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아빠, 도윤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3살 때의 통통한 아기였던 아들이 이제 의젓한 소년이 되어 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왔다.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준호가 천천히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빠. 나도 정말 보고 싶었다. 가족이 모두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감동받습니다. 공항의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집에 가자. 노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버지. 집에 가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윤이 말합니다. 민결이는 정말 좋은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가족을 지켜줬어요. 노인이 룸미러로 도윤을 바라봅니다. 민결이 말이다. 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단다. 형님한테 꼭 사과하고 싶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일 무덤에 가자. 다 같이. 준호가 갑자기 말합니다. 그럼 이제 삼촌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아빠가 2분이신 건가요?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이 잠시 말을 잃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삼촌은 너의 마음속 아빠고 나는 진짜 아빠야. 둘 다 너를 사랑하는 아빠인 거야. 준호가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재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함께 민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도윤이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표정만은 평온해 보입니다. 무덤 앞에 선 도윤이 오랫동안 비석을 바라봅니다. 민결아, 형이 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준호가 가져온 하얀 국화를 정성스럽게 놓습니다. 삼촌, 진짜 아빠 왔어요.
삼촌이 지켜주신 가족이에요. 준호의 순수한 인사에 어른들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그때 노인이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이걸 너희가 봐야 할 것 같다. 봉투 안에는 민결이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며칠 전 민결의 직장 동료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지안이 편지를 펼쳐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합니다. 형님께,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곁에 없을 것입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윤이 편지를 듣고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형님이 사고를 당하시고 의식을 잃으셨을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지안 누나와 준호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노인이 손자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형님께서 깨어나시면 저는 한 걸음 물러설 생각입니다. 준호에게는 진짜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저도 계속 준호의 삼촌으로 남고 싶어요. 아버지께도 죄송합니다. 형님과 아버지 사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어요. 형님이 돌아오시면 저는 꼭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편지를 다 읽은 지안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만 하셨네요. 도윤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민결아,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형이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내가 해줬구나. 이제 형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준호를 키워보자.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갑니다. 마치 민결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민결아, 아버지가 늦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몰랐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할 일을 하겠다. 도윤이도 준호도 지안이도 다 함께 지켜보겠다. 준호가 갑자기 무덤 앞에서 절을 합니다. 삼촌, 정말 감사했어요. 삼촌이 아빠 역할 해주신 거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제 진짜 아빠도 왔으니까 삼촌은 푹 쉬세요. 그 순간 모든 가족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무덤을 떠나며 도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노인이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집에 와서 천천히 회복하거라. 그동안 아버지가 돌봐주겠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도윤이 해외에서 겪었던 힘든 시간들, 민결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일들.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도윤이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돈을 빨리 벌어서 가족한테 보내주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안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어요. 고층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죠. 노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의사들이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했대요. 그때 민결이한테 연락이 갔죠. 도윤이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합니다. 깨어났을 때 간병비며 수술비며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민결이가 다 보내줬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지안이 말을 받습니다. 민결 씨가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주간에는 회사 일, 저녁엔 알바, 주말에도 쉬지 않으시고 노인이 주먹을 줍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안이 고개를 숙입니다. 민결 씨가 힘든 내색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항상 밝게 웃으시면서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삼촌이 가끔 너무 피곤해 보였는데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도윤이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준호야, 삼촌이 너를 정말 사랑했구나. 네, 아빠. 삼촌이 최고였어요. 그때 노인이 서재에서 통장을 가져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통장을 지안에게 내밀며 말합니다. 민결이가 쓴 돈을 내가 대신 갚겠다. 그리고 도윤이 치료비도
준호 교육비도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 지안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버님, 그럴 수는 없어요.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할아버지고 아버지 아니냐. 노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안이 고개를 숙입니다.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됐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노인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인에게 안깁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우리 손자, 고맙긴 뭘. 노인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혹시 한도윤 씨 댁이신가요? 민결 씨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가족들의 표정이 긴장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정장을 입은 남성은 민결이 다니던 회사의 총무팀장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한 후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민결 씨께서 생전에 회사의 단체 보험을 들어두셨더군요.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수혜자는 조카 서준호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팀장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냅니다. 민결 씨가 회사에 맡겨두신 적금 통장입니다. 매달 조금씩이지만 7년간 꾸준히 넣어두셨더라고요.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봅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민결이 준호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를 내놓습니다. 상자 안에는 준호의 돌사진과 함께 민결이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삼촌이 너를 위해 모아둔 돈이야. 나중에 공부할 때 쓰렴. 삼촌은 항상 내 편이야. 준호가 쪽지를 읽고 또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삼촌, 팀장이 인사를 하고 돌아간 후 거실에는 감동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민결이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줬구나.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민결이가 우리에게 준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지안이 말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사 와도 될까요? 준호가 할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노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럼 그래야지. 이 큰 집에 나 혼자 살기엔 너무 적막했다. 준호가 뛸 듯이 기뻐합니다. 정말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 노인이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준호 할아버지 역할 제대로 해볼게. 그로부터 한 달 후 가족들은 정말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안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도윤은 물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지아는 근처에서 작은 일자리를 구해 일하고 있고 준호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밝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다시 민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큰 마음으로 준호가 무덤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삼촌,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아빠도 엄마도 모두 함께 있어요. 삼촌이 지켜주신 가족, 이제 저희가 소중히 지킬게요. 도윤이 동생에게 말을 건넵니다. 민결아, 형이 이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보겠다. 내가 보여준 사랑을 본받아서. 노인도 둘째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민결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마음 놓고 쉬어라. 아버지가 모든 걸 잘 지켜보겠다. 무덤을 떠나며 준호가 뒤돌아봅니다. 삼촌, 저 행복해요. 진짜 아빠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네 사람의 걸음이
천천히 같아집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하겠습니다. 바보야, 내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준호가 할아버지와 아빠의 손을 양쪽으로 잡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도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앞으로 아빠가 삼촌목까지 해서 2배로 사랑해줄게. 석양이 지는 길 위에서 가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시작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노인이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직접 요리해주겠다. 우리 가족이 다시 뭉친 기념으로. 할아버지 요리 잘해요?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요리 실력 한번 보여줄까?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히 퍼집니다. 이제 이 집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체면 대신 체온이, 침묵 대신 대화가,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민결이 꿈꿔왔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